이 이야기는 초등학교 때부터 함께 지내온 친한 형의 이야기로 우리 동네에선 제법 유명한 이야기다. 어렸을 때부터 함께 놀던 친한 형님 한 분이 계셨다. 초중고등학교를 같이 나왔고 대학에 진학해서도 가끔씩 동네에서 술잔을 기울일 만큼 친분이 돈독한 형님이다. 그날도 언제나와 같이 형님과 나는 자주 가던 닭집에서 밤늦게까지 맥주를 마셨다. 새벽 2시가 다 돼서야 술자리가 끝이 났고 때마침 지인의 자취방이 가깝던지라 거기서 하룻밤을 묵으려 했다. 하지만 그 형님은 내일 있을 아르바이트에 늦으면 안 된다고 하시며 집으로 돌아가기로 했다. 가지고 있던 돈을 술값으로 모두 사용하여 콜택시는커녕 버스비밖에 없던 형님은 집까지 걸어서 가기로 마음먹고 발걸음을 옮기셨다. 그 형님은 닭집에서 40분 정도 떨어진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살고 계셨다. 그 형님의 집에 가는 길에는 아주 길다란 도로가 하나 있었는데 양옆으로 인도와 가로등 그리고 담벼락만이 줄지어 있을 뿐이었다. 사람이 살고 있는 집이나 가게라고는 하나도 없는 사람 냄새가 나는 것이라고는 버스 정류장 하나가 전부인 긴 도로였다. 이미 새벽 2시를 훌쩍 넘겨버린 시간이기에 도로 위는 사람은커녕 자동차 한 대도 지나가지 않았다. 줄지어 늘어선 가로등의 불빛으로 도로는 온통 주황빛으로 물들어 있었는데 그 중에서 딱 한 군데 버스 정류장만이 백색의 형광등 빛으로 밝혀지고 있었다. 버스비 정도의 돈은 가지고 있었지만 새벽 2시를 훌쩍 넘은 이 시간에 버스를 기다리는 것은 무의미했기 때문에 정류장을 그대로 지나쳐가려던 형님의 두 눈에 버스의 도착 시간을 실시간으로 알려주는 안내판이 보였다. 2번 버스 55분 후 도착. 뭐야, 새벽 3시가 다 돼가는데 아직도 버스가 운영을 하는 건가? 하지만 애당초 그 도로를 지나가는 버스 중에 2번 버스는 없었다. 그 형님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운행표를 살펴보았지만 2번 버스의 노선은 찾아볼 수 없었다. 그래도 집까지 걸어갈 바에는 버스가 낫다는 생각에 속으로 쾌재를 부르며 정류장 벤치에 앉아 버스를 기다렸다. 그렇게 5분쯤을 기다렸을까? 담배 하나를 입에 물고서 느긋하게 주위를 둘러보던 형님의 눈에 무엇인가 들어왔다. 얼추 50m쯤 떨어진 곳. 그곳에 무언가가 가만히 서 있었는데 어두운 데다 멀리 떨어져 있어 그저 커다란 그림자로밖에는 보이지 않았다. 그런데 어째서인지 그 그림자를 보는 순간부터 등에서 서늘한 기운이 감도는 것이 불길한 예감이 물밀듯이 넘쳐 흘러왔다. 저게 뭐지? 이상하게 불안한데 그냥 무시하고 기다릴까? 아니면 포기하고 걸어갈까? 고민하던 형님은 그냥 걸어가기로 마음을 고쳐먹고 자리에서 일어나 집을 향해 걸어갔다. 그렇게 10분 정도를 걸어가던 형님은 믿을 수 없는 광경에 발걸음을 멈추었다. 이게 뭐야? 10m가 채 떨어지지 않은 곳에 방금 지나쳐왔던 정류장이 떡하니 자리를 잡고 서 있었던 것이다. 이 방향에 있는 정류장이라곤 그 정류장 하나가 전부였기에 또 다른 정류장이 앞에 있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그곳까지 걸어가 봤지만 역시나 그 정류장은 방금 지나쳤던 정류장이었다. 그리고 그 실시간 안내판에는 2번 버스 45분 후 도착이라는 글자가 띄워져 있었다. 뭔가 불길한 마음이 치솟는 것을 억지로 감추며 뒤를 돌아보았을 때 방금 전에 커다란 그림자가 또 눈에 들어왔다. 다만 조금 전보단 가까운 위치, 정류장에서 30m쯤 떨어진 위치에 서 있었다. 그 그림자를 본 순간부터 형님은 왠지 모를 두려움에 휩싸였고 정신이 들었을 땐 앞을 향해 무작정 달리고 있었다. 그렇게 5분 정도를 달렸지만 형님이 도착한 곳은 집이 아닌 씨발 뭐야 이게. 다시 아까의 버스 정류장이었다. 2번 버스 40분 후 도착. 뒤를 돌아보자 역시나 그 그림자는 더욱 가까워져 있었다. 그때부터 형님은 제대로 된 생각을 할 수 없었다. 그저 무작정 앞으로 달리는 게 고작이었다. 그때마다 계속해서 버스 정류장을 지나쳤고 안내판에 띄워져 있는 버스 도착 시간은 점점 줄어갔다. 35분, 30분, 20분. 시간이 줄어감에 따라 그 커다란 그림자 역시 점차 가까워져 오고 있었다. 안내판의 시간이 15분까지 줄어들었을 때부턴 뒤를 돌아볼 용기조차 사라졌었고 눈물 콧물을 다 쏟으며 무작정 앞을 향해 달려갔다. 그렇게 얼마를 뛰었을까?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몇 번이고 지나쳐왔던 정류장을 또다시 지나치려던 형님은 안내판의 문구를 보고 걸음을 멈추었다. 2번 버스 곧 도착. 그 순간 안내판의 불빛이 꺼졌다. 순식간에 정류장은 가로등의 주황빛으로 뒤덮였고 형님은 심장이 멎을 듯한 공포에 휩싸였다. 식은땀 한 줄기가 등 뒤로 흐르는 것을 느끼며 딱딱하게 굳은 목을 천천히 움직여 뒤를 돌아본 순간 형님은 그대로 정신을 잃으셨고 어떤 승용차 안에서 눈을 뜨셨다고 한다. 도로 위에 쓰러져 있는 형님을 발견한 어느 운전자 한 분이 병원으로 데려가는 중이셨다. 병원에 도착한 형님은 아침 해가 떠오르자마자 제일 먼저 나에게 연락을 하셨고 난 이른 새벽부터 친구의 차를 몰아 병원으로 달렸다. 내가 병원에 도착했을 때 형님은 계속해서 이를 맞부딪히며 덜덜 떨고 있었다. 난 그 자리에서 형님에게 자초지종을 들을 수 있었다. 반복되는 도로와 그때마다 지나치는 정류장, 커다란 그림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뒤를 돌아보았을 때 웃는 얼굴로 자신의 목을 졸라오던 또 다른 자신의 모습. 그 뒤로부터 그 일을 겪은 형님도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들은 나도 해가 저물고 나면 절대 그 길로는 지나가지 않고 있다.